네, 안녕하세요. 아까 라이브 했는데 방송 음질이나 뭐 그런 게 좋지 않아 갖고 저도 조금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로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현재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기분 나쁜 기사들이 꽤 많아요. 뭐 경제가 좋지 않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가 침체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근데 이제 한국연구원에서요 통계를 가져왔는데 그 유가가 오르는 게 문제긴 합니다. 근데 문제긴 한데 이게 급속도로 오르고 막 갑자기 오르고 오일 쇼크처럼 뭐 단합을 해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파동이나 이런 혼란이 가중이 되는데 유가 차트를 이따가 보시겠지만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꾸준한 수치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현재 유가 가격이 우리가 한 5, 6년 정도 이 유가 가격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국 경제가. 그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는 그 유가 가격을 버텨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이제 공급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 우리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뉴스를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여론이나 분위기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소상공인 지원금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사업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셧다운이 돼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 뭐 임대료가 밀리고 이런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600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약이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도 많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사업자분들에게 지급을 해주는데 공약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야 사람들이 납득할까요? 상황이 좋아야 납득할까요? 상황이 안 좋아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그럼 뉴스에서 어떤 걸 보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보도하는 게 맞겠죠. 이제 우리가 정권이 바뀐 시점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고 이제 정부가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미리 이제 밑밥을 좀 많이 깔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래저래 해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본질적으로 봐야 되냐?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보통 뉴스에서 다루는 건요, 이제 서민 경제죠.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뉴스가 주식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뉴스나 경제 상황이 기업에게 실제로 회사에게 타격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석가라고 한다면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 매출을 분석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터지고 인플레이션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진행 중이죠. 이 4개월 기간 동안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기간이었어요. 또 금리도 올렸죠, 실제로. 금리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쏟아졌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이 기간 안에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매출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냐, 뭐 치명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냐, 그걸 좀 놓고 보자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방어를 잘해줬고 오히려 선방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럼 내가 투자한 주식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즉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 이 사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매출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매출 차트입니다. 이전에 매출이 많이 나왔던 부근까지 지금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요. 해운 쪽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산업 중에 철강이 있죠. 이제 철강 중에 이제 소형주의
포함이 되는데 매출이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쪽 원자재 쪽이 수혜를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문배철강도 그동안은 이제 소형주로서 막 급등락하고 막 테마주로만 잡혔는데 이제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현대제철도 중요하죠. 우리나라 경기가 진짜 사실 얼마 전까지 안 좋았어요. 정말 2019년도까지 정말 많이 안 좋았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계속 싸우고 있고, 뭐 중국 측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제재하고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주식은 반영을 했나요? 주식은 크게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매출이 사상 최대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은 뭐 2017년도 이때 부품 수혜를 받았죠. D램 가격 부품 수혜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거든요. 부품 수혜를 받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많은 경쟁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쪽이 철강, 반도체, 해운 쪽 매출이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대기업 위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건설 쪽도 어쩌면 일시적 수혜가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반영을 안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보세요. 밑으로 주저앉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뉴스나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매도 시즌이 왔고요. 버티기 힘드니까. 뉴스와 매도 물량이 합세하니까 시장 모멘텀이 계속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심리에 의한 하락이에요. 본질적 하락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로서 좀 체크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단순히 분위기에만 좀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매출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막 주가가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매출이 늘어날 때,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명분 삼아서 세력이 사실은 올려줘야 돼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세력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제가 봤을 때 명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갖다 붙여서 그냥 올리면 사람들 아 그렇구나 하고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왜요? 세력이 돈을 안 쏘니까, 방치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주가 오르면 더 이상하죠. 모양새가. 그래서 조금 더 이 기간은 보내긴 보내겠지만 그 뒤에 뭐 한 3, 4개월 정도 후에 세력들이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이거 매출을 기반한 거기 때문에 코스피는 매출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기반한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전 세계의 투자 자금들을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소형주랑 달라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은요.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투자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 손들이 돈을 어쨌든 굴려야 됩니다. 지금 어디로 굴려야 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관망 중일 겁니다. 그때 마중물을 세력들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뭐 세력이 언제 쏠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밀 가격이에요. 국제 밀 선물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8년도 조그마한 것인데 2008년도거든요. 이때 경제가 이제 호황으로 가서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호황으로 가니까 막 건설 뭐 하고 뭐 이렇게 부동산 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이 많이 사용돼서 이제 유가도 오르겠죠.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건요. 기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모든 자산들이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밀 가격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꽤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2008년도 때 수치 가격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을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더 오를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식하고 있는 지금 시점부터 뭐 향후 몇 개월 이렇게 전후로는 이 가격을 우리가 경험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원유 얘기하다 말하는데 원유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석유 생산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것도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그 증산 합의를 했거든요. 증산이라는 거는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더 늘려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합의 중에 있고 하지만 증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안정시킬 수는 없죠. 왜냐면 바로 뭐 물량을 바로 채우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인력을 뭐 보충하고
또 뭐 선박을 더 쓴다든지 뭐 그런 어떤 딜레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가운데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원유 가격도 우리가 과거에 꽤 비싼 원유 가격을 좀 유지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와 그리고 2008년도 전까지 경기가 좀 호황이었을 때 이때 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 가격도 비싼 건 맞아요. 싼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5년 정도 꽤 오랫동안 이 가격을 유지해서 경제를 버틴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 기업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못 벌었습니까? 이때 벌었죠. 2008년도 전까지 경기가 호황이었죠. 코스피 기업이나 뭐 코스닥 기업들도 경제가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경제가 사실은 안 좋아졌거든요. 이 뒤로. 근데 좀 약간 회복하면서 또 버틴 구간이 우리가 또 있고, 그리고 나서 저유가 시대를 좀 맞이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좀 저렴한 가격의 유가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 박스 안에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산을 통해서 더 이상의 이제 인플레가 좀 발생하는 거, 요거는 좀 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승은 저는 이제 꾸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 정책과 어떤 정치적인 것들로 인해서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위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서민 경제는 위기죠. 뉴스는 서민 경제 대상으로 보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린 투자하는 입장에선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호실적에 전망치가 나쁘지만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좀 주춤할 수 있겠죠. 근데 주춤해봤자 쌓아놓은 돈도 많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거에 좀 목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공부 차원으로 올리는 건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항상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감정이입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투자할 때요. 네, 이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프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는 다 이제 나름대로 경력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뭐 좋을 거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돈이 있는 곳이잖아요. 돈? 그럼 돈은 뭘까요?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전쟁터라고 봐도 전 무방합니다. 왜요? 전쟁터는요, 진짜 별의별 수를 다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남의 돈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이제 높은 곳에서 파는 게 목적인데 세력들이 그러기 위해선 자기들은 또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동원하겠습니까? 저는 언론, 정치 다 동원한다라고 봐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요. 그리고 뭐 자기네가 뭐 이렇게 쥐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도 마음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분석하는 상황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매우 안 좋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 가운데 기업 실적은 괜찮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정말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 실적도 다 무시하고 다 무너질 거냐, 아니면 역설적으로 경제는 안 좋지만 기업들은 성장할 것이냐, 그런 것도 다 경험이 된다라고 봅니다. 경험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뭐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어요. 몸으로 익히고 습득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더 좋은 투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